요 얘기부터 빨리 짚어보겠습니다. 2심 판결이니까 1심보다 2심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고 대법원 판결 남았는데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설적으로 법조계에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단계에서 뒤집힐 확률은 10% 미만으로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입장이고요. 예. 통상의 사건들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조금 예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전혀 달랐고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과연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로서 입증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일단 최태원 회장 쪽 대리인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금 300억 원이 지급된 부분, 그리고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보호 아래서 성장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명확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된다기보다는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 등을 토대로 판단이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대법원에서 달리 판단될 확률은 높다고 여겨집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저도 이번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그 김시철 부장판사의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때 보면 매우 좀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양측의 주장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을 보면 양측의 여러 가지 성명 준비 명령이라고 해서 양측의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묻고 또 관련 자료 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치밀하게 검토된 판단인 만큼 대법원에서 달리 판단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기 재산을 과연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질문은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재판부 판단이 맞다면 불법적으로 자금이 형성된 거고 정책적 배려 이 부분은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걸 어떻게 인정하는 거지 이런 의문도 들고 두 번째는 일단 질문이 이제 전업부부들의 재산 기여도도 좀 더 인정되는 부분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SK그룹에 지급됐던 비자금이나 그리고 정권의 보호 아래서 기업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경유착의 어떤 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자금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도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이제 부부간의 이제 그 재산 분할 이슈 관련해서 예. 통상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이 민법에 도입된 것이 199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까지 이제 부부, 특히 이제 전업주부들,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의 역할이 조금 더 이제 중시되면서 예. 약 한 30% 정도의 비율이 인정되었다가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는 5대5의 비율로 판단이 되는 경우도 늘고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을 중시하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 판결처럼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의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에는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대 5까지 보고 있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